지금부터 우리 과정의 일부로서 진행되는 제품 개발 협동 실습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 협동 실습 과제니까 이것은 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협동이니까 팀 과제가 되겠죠.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실습 과제니까 실제 제품 개발은 아니지만 우리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제 과제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어떤 과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이 과정을 들으면서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쭉 따라서 실제 제품 개발을 팀을 이루어서 해보는 그러한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실습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재의 특정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시기에 따라서 학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 특별 주제 또는 또 환경에 맞춰서 또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제가 더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개발 협동 실습 과제는 한 학기 동안 팀을 이루어 특정 제품의 개발 과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앞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특히 이제 특정 제품이라는 말은 한 학기 동안에 한 가지 제품,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결정해서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 개발을 하나의 실습으로 그렇게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제품 개발 자료 관리 경험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과정의 목적은 제품 개발 자체라기보다는 제품 개발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이제 정말 목적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실습 과제에서도 역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 발생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책에서 배우고 개념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만지고 실제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나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습 과제를 중요시 여기고 꼭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제품을 결정해서 한 학기 동안 쭉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제품 개발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 신제품 개발 과정하고요.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다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상품 기획, 제품 기획,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상세 설계, 시제품 개발, 생산 준비, 이렇게 5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완성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품을 엔지니어링해서 변경을 하는 설계 변경, 그렇게 해서 총 6가지 단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개발 협동 실습 과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 6개의 이제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6단계의 보고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제품 개발, 하나의 제품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앞에서 잘못되면 뒤에는 당연히 이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진행이 되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처음부터 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뒤에 가서 그 결과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앞에 결과를 배경으로 다음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그런 특성을 유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실습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교재에 1에서 6장까지의 그 뒤쪽에 보면은 실습 예, 그 다음에 따라하기라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예에서는 저희가 실제 그 LED 램프를 하나 개발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6개의 과정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 그 각각의 단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따라하기에 있는 내용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습 예는 이제 그 LED 램프라고 저희가 결정한 제품에 대해서 쭉 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를 바꾸는 거죠. 예를 이제 각 학기별 또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제품에 따라서 쭉 따라가면서 실습 예를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기에서 어떤 요구하는 내용들을 제출을 하면은 이 실습 과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렇게 각 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각 장별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또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걸 쭉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제품 개발을 완결된 제품 개발 프로세스 경험도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주요 그 정보들을 관리하는 그런 경험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요번에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거는 비접촉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진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걸쳐서 제품 개발을 협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비접촉 제품 개발 실습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같이 모일 수도 있죠. 모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시지 마시고 전체 각자가 흩어져서 이제 제품 개발을 그래도 팀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했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접촉 제품 개발 및 제품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과제 진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페시픽한 더 특별한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서로 만나지 않고 여러분이 수업도 이제 듣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정보 시스템이나 온라인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만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출석 실습과 시설이 필요 없는 3D 종이 모델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그래서 우리의 5가지 신제품 개발 단계 중에 이제 시제품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공부를 이제 머리를 사용해서 하고 또 우리가 뭐 책을 읽어서 공부하고 정보 시스템 컴퓨터에서 뭔가 읽어서 공부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물리적인 제품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하고 이해할 때 물리적인 것을 만지면서 이렇게 또는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높죠. 그래서 우리도 그 시제품 개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을 주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비접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구나 그런데 비접촉이라는 것은 어딘가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3D 프린터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3D 프린터 있는 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있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공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D 종이 모델을 이용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고요. 뭐 A4 용지는 거의 다 구할 수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가위나 풀 같은 건 다 구할 수가 있죠. 쉽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오리고 붙이는 것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가 없죠. 모여서 어떤 기계를 배울 필요가 없고 어떤 기구나 시설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석 실습과 시설이 필요 없는 3D 종이 모델을 이용해서 시제품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 3D 종이 모델은 물론 재질이 종이니까 이제 뭐 크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판재, 이렇게 평평한 뭐 철판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오리고 뭐 굽히고 어떤 식으로 또 더 가공해서 접합하거나 그래서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학적으로 봐도 이 3D 종이 모델을 이용하는 게 크게 현실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좋은 경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3D 종이 모델을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정보 시스템에서 뭔가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협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시스템은 이제 T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T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T 시스템의 아이템 공유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협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딴 사람이 그 아이템을 볼 수 있도록 하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이 그 아이템에다 제품 구조를 덧붙여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허락을 공유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내용을 볼 수도 없고 거기다 어떤 뭐 제품 구조를 붙인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습 과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템이 공유되기 때문에 아이템에 여러분들이 뭐 기술 문서를 붙일 예정인데요. 그런 기술 문서도 공유해서 우리가 협동 작업을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품 개발자가 만든 부품을 조립자가 종이 모델로 제작하여 시제품 제작한다. 요거는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 비접촉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단일 제품이 아니라 조립품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설계자들이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그 팀원들이 각자 부품을 만들어서 그 조립자라는 사람이 그거를 조립하는 그런 조립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협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품 개발자들이 각자 이제 부품을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된 정보를 T로 공유하면 조립자라는 사람이 그 정보를 통해서 부품을 3D 종이 모델로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해서 최종 우리의 시제품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설계는 나눠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합쳐지는 거는 이제 조립자가 그것들을 합치고 그런 흩어져서 설계한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 계산은 이제 생산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생산이 끝난 다음에 생산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변경하는 그런 두 가지 단계도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총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시제품 제품 개발 실습을 한다는 거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 팀에 어떤 구성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접촉식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순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그냥 뭐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예제는 따로 이제 문서로서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과제는 세 사람이 작업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세 개의 어떤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팀장입니다. 그래서 A라고 임의로 뭐 정했고요. 그 사람의 팀장은 그 역할이 조립자 역할입니다. 조립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계자고 둘 다 설계자인데 그 역할은 생산 기술자고요. B가 C가 설계 변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명단에 요것을 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는 않고요. 제가 자동으로 여러분들 임의로 팀도 만들고 팀의 역할도 이제 부여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A 팀장의 그 조립자 역할인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제가 쭉 거기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팀장은 펍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성 모듈 아이템을 생성합니다. 펍 아이템인데 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경험한 아마 창의적 공학 설계 같은 데서 경험했겠지만 특별한 아이템으로서 이 펍 아래 붙여지는 여러분들이 펍 아래 제품 구조를 붙이면 이게 공개가 됩니다. 외부로. 그래서 다른 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여러분들 그 과정의 지금 상황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평가할 때 여러분들 제품 정보를 다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펍을 통해서 들어가게 보거든요. 그래서 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번호, 팀 번호별로 이렇게 이제 펍을 만드셔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요. 제품 구성 모듈 아이템 생성은 이제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제품 구성이라는 걸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품 구성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아이템이 제품 구성 모듈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이 팀장이 처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듈 아이템을 아까 말한 대로 B와 C가 거기 아래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템도 붙이고 기술 문서도 붙일 수 있고 또 확인도 할 수 있게 그것을 이제 공유해 줘야 됩니다. B하고 C에게. 그 다음에 이제 B와 C가 설계가 되면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일단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건 A 팀장이 전체 프로세스 중에 해야 될 일을 다 모아는 거고 순서는 이제 뒤에 다시 전체적인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 팀장이 해야 될 일이 B와 C가 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를 모아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실제 시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이제 이 팀장이 하고요. 그래서 조립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B하고 C가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서 이제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 A 팀장이 이제 각 그 3D 종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시제품을 조립까지 해서 시제품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설계 변경을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자가 딴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제품 구성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거나 제품 구성을 뭐 미리 만들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모듈 같은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고 C하고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B는 생산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B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 제품 구성 모듈을 A 팀장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그 아래다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 정보를 거기다 붙이는 거죠. 뭐 우리가 3D 종이 모델은 전개도를 붙이면 그 전개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개도도 붙이고 그 전개도들을 한번 그 부품을 만드는 것도 거기다 정보를 집어넣고 해서 이제 거기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B 부품에 대한 아이템을 생성해서 위에 그 팀장이 만들어준 그 모듈 아래다 붙이고 거기다가 설계를 해서 설계 전개도라든가 어떤 기술 문서를 거기다 이제 제작 과정 같은 거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 기술자의 그 역할은
공정을 나중에 생성을 합니다. 공정을 생성하고 공정하고 부품 정보를 이용해서 비용 계산하는 게 설계자, 비설계자, 생산 기술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C 설계자는 이제 설계 변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C 부품을 이제 아까 B 설계자가 한 것처럼 C 부품을 모듈 아래 만들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필요한 뭐 전개도라든가 기술 문서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C 설계자가 B 설계자랑 다른 점은 설계 변경을 이 사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부품을 기존의 부품을 변경시킨 새로운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이제 제품 구조를 만든 다음에 T에서 설계 변경 객체라는 걸 만들어서 설계 변경 이전하고 이후 부품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C 설계자는 설계 변경을 맡는다. 그래서 설계 변경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성원하고요 각각의 역할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거를 제품 개발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 설명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제입니다. 그래서 3D 종이 모델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인데요. 우리가 탁자를 하나 거기에 있는 탁자를 하나 개발한다고 치면 일단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위에 상판은 네모나고요.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리가 각진 다리 4개가 들어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에는 이제 몇 가지가 더 붙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구성 2개를 만들 때 뭐 상판의 색깔을 좀 바꾸자. 하나는 회색이고 하나는 뭐 갈색으로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제품 구성 2개. 제품 구성은 당연히 부품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는 같은 걸 쓰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이제 역할을 나누는 거죠. 자, 다리 부분은 아까 말한 그 설계자 B가 맡고 상판 부분은 설계자 C가 맡는다. 그리고 2개를 조립하는 것은 A, 즉 그 조립자, 팀장이 맡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D 종이 모델은 이제 종이를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를 자른 다음에 전개도를 그리고 종이를 자른 다음에 그거를 접어서 붙여서 3D 형태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개도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 CAD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또는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 사용해도 됩니다. 단지 치수만 잘 맞춰서 저쪽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립자가 그거를 나중에 잘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정보는 그런 전개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접촉이기 때문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가위, 풀, A4 용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는 A4 용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거기 나오는 것처럼 전개도대로 칼이나 가위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접어서 어떤 부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가 원래는 설계자가 이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나중에 조립자가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설계자는 이런 전개도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그걸 한번 그 자기 부품을 한번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면 이제 그게 조립된 거죠. 그래서 다리 조립하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상판 만드는 사람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정보를 붙이면 그 조립하는 그 팀장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뭐 출력을 하든 종이에 그리든 해서 그걸로 이제 부품도 만들고 그걸 조립해서 최종 시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종이 모델이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6번째 단계 중에 2번째 단계가 시스템 설계 단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설계를 지금쯤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실습 과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 일단 이제 A 팀장이 역할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 A 팀장이 아까 말한 대로 펍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성하고 모듈 아이템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제품 구성이나 모듈 아이템을 만들 때 서로 얘기가 돼 있어야죠. B 설계자랑 C 설계자랑 내용이 얘기가 돼 있어야죠. 야,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자. 우리의 제품 구성은 상판이 회색이고 갈색으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공유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다리 부분은 뭐
그 B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상판 부분은 C 설계자가 하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계는 아니지만 스케치 정도, 제품 구성 스케치 정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됐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 제품 펍을 먼저 만듭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펍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과제를 저나 다른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드는데 즉 각 펍을 만들 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2020학년도 가을 학기 프로덕트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수업. 그러면 그 수업에 듣는 사람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그 펍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 수업에 맞춰서. 그래서 그 수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펍을 만들 때 그 아이템 넘버를 자기의 2020년이니까 2020하고 자기의 프로젝트 넘버, 그러니까 팀 넘버가 되겠죠. 팀 넘버를 뭐 1번이면 01, 2번이면 02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통 붙입니다. 그래서 펍 개체를 만들고요. 펍 아래다가 이제 아이템을 붙이면 그게 공개가 되죠. 그래서 펍 아래 지금 여기서는 config 01, config 2. 그래서 두 개의 제품 구성 아이템을 만들어서 펍 아래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 구성은 모듈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모듈 01, 모듈 02가 있죠. 그래서 한 모듈은 다리를 나타내고 한 모듈은 그 상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모듈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 config 2 제품 구성 두 번째를 만들 때 어떤 걸 공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다리 부분을 아마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상판을 다른 걸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 제품 구성 두 개를 만들고 그거의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팀장이 그 제품 구성하고 모듈을 그 B하고 C 설계자가 쓸 수 있도록 공유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유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튜토리얼로 아마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A팀장이 이렇게 상의된 내용을 결과로 해서 펍을 만들고 제품 구성 두 개를 만들고 그 제품 구성의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설계자들한테 공유한다. 이게 이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다음 단계가 이제 상세 설계 단계인데요. 상세 설계 단계에 들어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설계자 B, 설계자 C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자 B는 이제 그 다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다리에 대한 전개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전개도에 따라 한번 만든 것들을 사진 같은 걸로 찍어서 이제 기술 문서로 그 자기가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팀장이 제공한 모듈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 공유가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부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B 설계자는, 예를 들어서 10B 이런 부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품에다가, 이제 앞에 아까 말씀드린 전개도하고 그걸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그 사진을 기술 문서로 해서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른 팀장이나 다른 설계자도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C 설계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 부품에 대해서. 그래서 C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C 설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판을 이제 설계를 하겠죠. 상판을 설계를 해서 거기다 똑같이 아이템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모듈에다 연결한 다음에 공유된 모듈에다 연결한 다음에 기술 문서를 붙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기술 문서 그러니까 전개도하고 만드는 방법은 팀장이 그걸 보고 스스로 만들어서 조립품까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치수를 서로 맞추고 형태도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사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서로 협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상세 설계가 끝나면 시제품 제작을 하죠. 시제품 제작은 이제 팀장이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 그 아래 붙여져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10B, 020B 아이템을 이제 각자 설계자들이 이제 붙였겠죠. 그러면 010B에는 다리에 대한 전개도하고 만드는 방법이 붙어 있을 거고, 뭐 020C에는 그 상판에 대한 전개도하고 만드는 방법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팀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두 개를 모아서 컴필레이션
01, 그러니까 제품 구성 첫 번째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전개도를 모아서 새로운 전개도를 하나 만들어서 제품 구성 01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만들어서 조립까지 하는 그러한 조립해서 이제 조립된 시제품을 완성하는 게 팀장, 조립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생산 준비인데요. 이때는 그 설계자 B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계자 B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공정 객체라는 걸 만듭니다. 워크 객체라고 그러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그 약간 녹색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워크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은 이제 추후 또 배울 거고요. 그래서 요 워크 객체는 우리가 공정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설계자, 생산기술자가 이런 공정 객체를 만들어서 아래 쭉 붙이고 그 다음에 비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 비용 계산이라는 걸 제품 구성에서 해서 그 리포터를 제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걸 손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은 넣어야 됩니다. 뭐 그 구매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비설계자가 하고요. 생산기술자라고 한 이유는 그런 공정을 설계하는 생산기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기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생산기술자가 공정을 붙이고 그 공정까지 합쳐져서 재료비까지 합쳐서 제품 구성 비용 하나만 계산을 하면 하나의 제품 구성의 비용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C 설계자 B 설계자가 생산기술자고 C 설계자는 자기가 만든 설계한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가격 정보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C 설계자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이 공정기술자, 생산기술자 B 설계자가 이제 공정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계획과 비용 계산이 생산 준비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여섯 번째 이제 설계 변경 단계에서는 C 설계자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설계자가 우리 얘 같은 경우에는 상판의 색깔을 이제 바꾼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새로운 제품은 그 다리는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상판이 만들어지니까 사실 새로운 모듈을 그 팀장한테 요청을 하면 팀장이 지금 여기서 보면 configuration 2라는 것도 만들고요. 또는 뭐 이전에 만들었으면 거기에 모듈 03, M03이라는 걸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그 아래 새로운 이제 부품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뭐 기술 정보 같은 건 만들 필요가 없이요. 그냥 그렇게 변화된 어떤 제품 구조만 만들면 되고, 중요한 건 거기 보면 설계 변경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객체의 역할은 나중에 이제 강의를 또 하겠지만, 설계 변경 객체의 역할은 이전 이후, 그러니까 이전은 뭡니까? 제품 지금 여기서는 컴피레이션 01이죠. 제품 구성 1. 그러니까 상판이 회색이었을 때의 어떤 그 제품이 이전 제품이고, 이후 설계 변경 이후 제품은 갈색 제품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는 기록을 남기면 설계 변경이 완성이 되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C 설계자가 됩니다. C 설계자가 그래서 설계 변경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재에 그 실습 예하고 따라하기에 쭉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떤 역할이 있고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우리 특별하게 이번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팀들이 구성이 되면 그 팀에서 팀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립자, 그 다음에 생산기술자, 설계 변경자가 이제 구성이 돼서 그 각자의 역할을 맡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이 과정을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잘 이해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해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쉬운 얘기들이니까. 근데 이걸 차근차근히 이제 앞에부터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수업에서 이 실습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이렇게 팀이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하고 비슷한 복잡한 작업을 할 때 팀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전체 과제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기업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의 경험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실습 과제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이 주제로 나온 비대면 접촉은 실제 사람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이나 그런 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어떤 팀 간 참여 문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이 과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